독서 8년. 사람들은 책 읽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말한다. 또 책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한다. 맞다. 당장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나에게 독서는 별난 일이다. 지난 8년 동안의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으니 말이다. 안녕하세요. 미라클메이트 정근입니다. 오늘 미라클메이트 독서편으로 두 번째 책을 소개해드리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바꾼 시간 독서 8년 황일철 작가님의 책이에요. 황일철 작가님은 제가 2017년 1월에 저희 어떤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강연하러 오셨던 작가님이시고요. 그때 황희철 작가님과 같이 오셨던 분이 이지성 작가님이셨어요. 이지성 작가님은 꿈꾸는 다락방으로 이미 제가 엄청 좋아했던 작가님이라서 그 강연을 갔던 건데, 이 황희철 작가님이 이지성 작가님을 만나서 독서를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삶이 완전 180도 바뀌어버린 그 바뀐 과정들을 이 책에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독서를 어떤 단계로 거쳐갔는지, 책이랑은 정말 멀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매일매일 책을 읽게 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이전에 꿈꾸는 다락방, 독서천재 홍대리 이런 책들을 읽었었지만 그거를 습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책은 읽어야지 좋은데, 하지만 1년에 실제로 책 읽는 건수는 4권에서 5권 정도? 그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업무에 관련된 책들을 그거밖에 안 읽었었다가, 이 강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제 황희철 작가님의 이 나를 바꾼 시간 독서 8년을 받아가지고 와서 한 보름 동안 이 책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겠다 하고 결심했던 게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3년 되는 시점이지만 이 독서를 통해서 저도 습관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는 어떻게 독서가 삶을 바꿨는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카프카는 변신에서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 안의 얼음을 깨뜨리는 것, 즉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다. 절박하게 읽는다는 건 정체된 삶 혹은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과정인 셈이다. 특히나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는 책이 가장 좋은 양식이 되어준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의미를 깨닫기까지 한참이나 걸렸다. 여기서 내 안의 얼음을 깨뜨리는 게 독서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책을 읽어본 결과 그 얼음이라는 게 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나만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정말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뜨렸던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에고라고 하잖아요. 그 에고도 저는 독서를 통해서 정말 많이 깼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 상황에서도 그 에고가 사라지면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그 상황이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게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이구나. 그런 자기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이 독서를 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책을 읽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말들이 어떤 책을 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중간중간 멘토링한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지성 작가님이 어떤 멘토링을 했냐면, 독서도 절박함으로 해야 한다. 독서는 삶의 변화를 위한 실행 과정이다.
독서는요, 절박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요,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처음에 이지성 작가가 그 독서천재 홍대리라는 책에서 정말 책을 안 읽던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의 책을 100일 동안 읽으라 그래요. 아무 책이나 좋다고. 쉬운 책도 좋다고. 그러면 제가 이때 이제 이 책을 만나서 그럼 나도 100일 동안 내 나이만큼 책을 읽어봐야지 했던 게 100일 동안 35권이었거든요. 근데 100일 동안 35권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100일 동안 33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절박함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하다가 멈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절박함으로 가지고 여기 또 있어요. 책을 읽어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분명히 가져라. 그래야 꾸준한 독서가 가능하다.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목표를 정확하게 가져야지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황희철 작가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독서 역시 배움이다. 독서를 하다 보면 가끔 나는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수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책을 읽고 저자의 마음을 순수하게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진다. 고민은 배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다시 책을 향하게 만든다. 이 수련 끝에 책은 지혜를 허락한다. 독서의 수련은 곧 인생에 대한 배움의 과정인 셈이다. 그러니까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자 해야 되는 그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배움의 태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작가님은 하고 계세요. 그리고 독서는 간절함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독서는 간절함이다. 생존이다. 취미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읽는 것만이 최선인 줄 알았다. 그저 되는 대로 틈틈이 읽었다. 점점 버거워졌다. 잊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마무리하는 저녁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했다. 멈추지 않고 독서 습관을 유지하려면 하루 관리를 잘해야 됐다. 맞아요. 보통 책 읽으세요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독서를 할 거야 하면은 24시간 중에서 책 읽는 시간 하루에 최소 1시간은 빼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는 저녁 시간에 8시부터 9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을 계속 읽으면서 새벽 시간이 좋다라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책에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새벽에 5시 기상, 6시 기상을 했을 거예요. 5시, 6시 한 달 동안. 아침잠이 정말 많은 저라서 새벽 기상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 책 한 권으로 너무 자극을 받아서 그래 나도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1시간씩 읽어보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5시쯤에 일어나서 1시간씩 책을 읽었을 거예요. 간절하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그 1시간을 만든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책을 읽으려면요. 저녁에 내가 다른 걸로 해서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저녁 약속을 잡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책 읽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독서를 시작하면서 술 먹는 횟수가 점점 줄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끊었어요. 이제 술은 안 먹은 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 읽는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하는 시간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저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요. 전 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찬인데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성전으로 하러 가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까지.
그 시간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더니 기도하는 시간, 책 읽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는 거죠. 독서도 그렇지만 간절함이 있으면 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삶에 대한 희망을 찾으셨다고 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책 덕분이었다.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지필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성공의 동기를 찾았다. 나도 다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았다.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위안이 되었다. 사람들 앞에 다시 서기 싫었던 내가 독서의 효과를 깊이 체득하면서 알리고픈 생각이 마구 샘솟았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주변인들 세상 원망하면서 그랬는데 책을 보면서 희망이 보였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현재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자기계발서를 보면요, 다 망한 적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엄청 힘들었던, 제가 겪은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고난들이 다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책이 있었고 독서를 통해서 그걸 다 극복하셨던 분들이 성공해서 그런 책들을 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이거 극복하면 나중에 책 한 권 낼 수 있겠다. 그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힘들다, 나 너무 힘든 문제 닥쳤다, 그게 경제적이든 뭐 다른 걸로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생겨요. 책을 읽으면 희망이 생겨요. 정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독서의 속성은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나 지혜를 토론과 실천으로 아낌없이 나눠야 한다. 나만 잘 되고 행복하자는 게 아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주위에 알리는 것 자체가 함께 행복해지는 실천인 셈이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독서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인상 깊었던 독서 모임이 나비라는 모임이에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의 모임인데, 그게 저는 양재나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양재나비가 옛날에 양재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문정동에 있어요. 이 양재나비 독서 모임은 언제 있었냐면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40분에 모였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는 2018년 5월쯤에 양재나비를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건 8월이 지나서였어요. 생각해보세요. 토요일날 새벽 6시 40분까지 가야 돼요. 심지어 그 문정동은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막 밟아도 1시간이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5시 반에는 출발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계속 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주변에는 저처럼 막 독서를 절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 모임에 갔었는데 정말 가서 문화 충격이라는 걸 받고 왔거든요. 그 새벽 6시 40분에 거의 5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계셨고요. 각 지역, 막 춘천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시고, 저는 1시간 걸리는 거리는 정말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같이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발표하고, 거기에 모토가 배워서 남을 주자인가? 그게 모토예요. 그래서 거의 자주는 못 갔었지만 1년 동안 한 달에 2번에서 1번 정도는 꼭 참석을 해서 그 기운을 받고 왔었던 것 같아요. 엄청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시간에 와서도 책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난 그거 모르고 살았구나. 그게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 독서는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독서를 하게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요, 이걸 나눠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독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것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이 독서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들이 다시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독서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서를 제대로 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말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재능 기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바꾸는데 기적이 되었던 습관이 첫 번째가 독서였어요. 독서를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들이 다 변화가 돼요. 그 행동들이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게 되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되고요. 기도도 되고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들까지도 바뀌게 된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는 이 황희철 작가님은 8년이잖아요. 저는 이제 3년 됐는데 앞으로 5년 후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앞으로 5년 후를 기대해 보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 저는 이만 독서 8년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